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이슈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막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시장의 주도 업종 그리고 이슈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또 몇 가지 엄선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오늘 큰 이슈는 바로 이제 미증시입니다. 일단 미증시죠. 미증시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가 이제 그 1.23%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하단에 그리고 나스닥이 0.16%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뭐 딱 봐도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지금 오전장만 봤을 땐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미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첫 번째 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번에 뭐 긍정적인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9월 달에 뭐 긴축 안 할 거다. 해도 적게 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대폭하지 않을 거다. 이런 뉴스도 항상 좀 경계하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만 보고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CPI 지수가 나왔어요.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중간에 뭐 0.75에서 1% 또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금 뭐 2달이나 그때 당시에 남았었고 뭐 생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이런 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언제든지 상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75% 말 그대로 자이언트 스텝이죠. 여기서 파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딱히 좋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서 미국이 훨씬 더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의 국내 증시에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물가가 정말 그 살인적이죠. 예, 어제도 제가 마트를 갔다 왔는데 정말 뭐 몇 개 안 집어도 이제는 4, 5만 원이 그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한 1년 반 전만 해도 그 정도면 한 2, 3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뭐 기본 4, 5만 원, 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은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이고요. 지금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거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 증시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9월까지 좀 안고 가야 될 숙제다. 그래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중 갈등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측에서 대만 쪽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진짜로 방문을 했고요. 특히 이제 대만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있죠. 여기 지금 회장까지 또 만난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기싸움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대만 쪽에 특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칩보 요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뭐 이거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대만 쪽하고도. 근데 결국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지금 미국에서 칩보에 지금 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죠.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사실 그 밑에 있는 이제 좀 기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지금 미국과 중국 싸움에 관련된 국가들이 현재 지금 좀 새우등 터지지 않을까 또 이런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당연히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자기네들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만 해도 4, 50%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포기해야 돼요, 결국에.
미국이랑 손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머리 아픈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중 갈등이 좀 당분간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달러 강세가 나왔습니다. 달러 강세인 이유는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 심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강대국끼리 싸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증시가 불안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금 이탈이 일어나게 됐고, 그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많이 몰려오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환율이 또 오르게 되겠죠. 오늘 환율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게요. 보시면은 1312원,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전일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의 증시도 수급 약화로 이어지겠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무한 루트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서 쉽게 뭔가 이렇게 지금 어쨌든 그 베어랠리 현상은 좀 일어나고 있지만은 쉽게 뭔가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적 반등, 단기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우리 증시가 지금 막말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좋은 것도 아니죠.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후퇴기에 있고, 여전히 기업들도 실적이 개별적으로 너무나도 상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쭉 꾸준한 우상향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사실 언제 가장 좋냐면 경제 성장기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2000년 초반에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99년도, 2000년도. 이때가 거의 피크였습니다. 이때 IT 버블기죠. 디지털로 이제 전환하는 시대. 그만큼 고성장기였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항상 이 경기 사이클이랑 같이 가요. 성장기에 가장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떻습니까? 경제 사이클에서 후퇴기죠. 후퇴에서 지금 침체기로 가려고 해요. 아직 침체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의 수급도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여기서 좀 꾸준한 우상향을 바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리스크 관리에 좀 대응을 여전히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도죠. 2020년 4월에 굉장한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역대급이었죠. 근데 이런 지금 자금들이 많이 이탈이 됐고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성장주 개념보다는 약간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이 음식료 업종, 헬스케어, 미디어. 음식료 업종은 상대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어쨌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판가 인상도 쉽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후퇴하고 침체한다고 하더라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제의 역할이 가능하고요. 헬스케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계속해서 좀 꾸준하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좀 경기 방어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미디어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유흥이죠. 컨텐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업종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 전기차는 좀 예외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주들이 보통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멈추게 되면은 말 그대로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호황기여야지 환경이 좀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침체 국면에서도 인기가 항상 많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상용화까지 단계가 완전히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그런 하단 방어가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 확대는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각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성장세면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지금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라는 점에서 성장주 중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쪽이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인상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물가도 물가지만 기업들이 현재 인건비 부담이 너무나도 좀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인화, 자동기기 이런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앞으로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포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수방어형 AI가 KPF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7% 오늘 이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좀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KPF는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 이걸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유일로보틱스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유일로보틱스가 대장주고 주도주였다면 오늘은 바로 KPS입니다. 그래서 KPF, 네, KPF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섹터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KPF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로봇 관련주랑은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로봇 관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테스트를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KPF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테스트 단계가 아니라 테스트 단계는 이미 끝났고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품 관련주 중에서는 현재 가장 안정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향후에 이 로봇 관련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서비스형 로봇도 만들어내고 있고 점진적으로 산업에서 뭐 서비스 원래는 그냥 인력 대체가 가능한 산업용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서비스라든지 미용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로봇 시장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로봇 기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로봇 기기에 대한 수가 늘어날 거고요. 생산량 증대에 따른 부품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KPF는 단순히 로봇 관련주야라는 기대감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공급을 하는 회사로서 앞으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있어서 좀 1순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마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실적 부분에서도 중장기적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강 산업이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상승이 나는데 이 종목 역시도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뭐 4.20%, 4.06%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이네요. 그래서 갑자기 좀 상승을 했는데 이 보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래 골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미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이슈로 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도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리고 대만이랑 중국도 안 좋습니다. 지금 무역 분쟁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대만한테 너네한테 이제 과자 수출 안 해 라고 해서 오늘 크라운제가 상한가 갔죠. 반사이익 수혜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래 수출까지 나는 중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만에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모래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모래가 아니고요. 당연히 건축 자재용으로 쓰이는 모래입니다. 천연 모래.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뭐 중국이 수출 안 한다고 해서 타격은 있겠지만 가만히 있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간에 계속해서 뭐 수입 시도를 할 거고 이에 따라서 이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모래 골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만이라든지 중국 무역 분쟁이 단번에 끝날 거라는 확신은 좀 안 듭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수출 규제하는 순간부터 금방 끝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무역 분쟁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거고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지금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좀 남아있죠. 특히 이제 반도체 갖고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반기에 좀 전망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멘트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통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으로 연쇄사슬로 레미콘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뭐 이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또 볼 수 있다라는 거.
뭐 이 따라서 지금 실적조차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또 이제 기술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는 점을 본다면 충분히 단계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진 L&D입니다. 네, 삼진 L&D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같은 변동성 강한 장세에서는 성장주는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진 L&D는요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뭐 얘 말고도 그 이전에 몇 가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죠. 세아 메카닉스 등등등등등.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가격이 저렴한데 뭐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화재 위험성이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점에서 가격도 저렴해요. 굉장히 좀 그런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 현재 리비안 테슬라에서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국내도 전기차를 많이 이제 만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내 기업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관련 기업들이 수주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진 L&D는 이제 원통형 그 2차 전지 가스켓이죠. 예, 그 뚜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스켓을 이제 삼성 SDI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뭐 급성장을 거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삼성 SDI의 그 전체 물량에 또 이제 적은 수치가 아니라 거의 70% 가까이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타기업 대비 엄청난 또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지금 점유율 10%인 거랑 70%인 거랑은 7배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좋다라는 거고 지금 어찌됐든 테슬라,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국내 기업들도 많이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KPF 보강산업 삼진 L&D 오늘 이 세 종목만 매수를 하셨어도 약 32%라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그날 이슈가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것 같은 거를 고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테마별로도 다 잡았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뭐 이 세 종목 외에도 굉장히 좀 많이 있네요. 뭐 버킷 스튜디오, C9터텍. C9터텍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강한 것들을 좀 많이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네요. 뭐 삼진 L&D, 보강산업, HLB 생명과학. 오늘 뭐 장세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더 상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항상 잘 고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만약에 어렵게 간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개별 이슈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훨씬 더 잘 찾아야 되는 장세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진짜 여기까지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